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막바지 한파가 느껴지는 2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여전히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원주 영하 7도, 횡성 영월 영하 11도, 평창은 영하 1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추위가 약간 누그러들면서 기온 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이번 주 점점 기온이 올라서 주 후반에는 아침에도 영상권의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한낮에는 10도를 크게 웃돌면서 봄다운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다만 내일과 모레 곳곳에 눈비가 오락가락 내릴 가능성에 있어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1997년 평창읍 주민 150명이 성금을 모아서 대학 건립을 추진해 왔지만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평창읍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는 시간 갖고요. 그림책 도서관에서 초등학생부터 성인들의 시민이 제작한 그림책을 전시 중입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담아봤습니다. 원주 만두축제가 2025 K브랜드 어워즈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 끝으로 전해드리죠. 2월 2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군이 2025년 외국인 계절 노동자 운영 우수 지자체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평창 지역의 외국인 계절 노동자 이탈률은 2022년 4.8%, 2023년 2.9%, 2024년 1.47%로 매해 줄고 있는데요. 평창군은 올해 275개 농가에 약 932명의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자 사고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군은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돕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자전거 사고보험에 가입했으며 오는 3월 해당 보험에 재가입하기로 했는데요.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도시교통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육군 제1군수 지원사령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원주 만종리로 부대를 이전합니다. 원주시 학성동에 위치한 일군지사는 원주 도심 확장과 첨단화한 군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15년 호저면 만종리로 이전을 확정하고 지난달 부대 공사를 마쳤습니다. 일군지사는 차량과 장비 이동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원여대 평창 캠퍼스 설립 추진은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평창읍 주민 150명이 성금을 모아서 평창읍 일대 부지를 매입해서 대학 건립을 추진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건물 조기 준공과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평창읍 수원여대 현안 비상대책위원회 이경진 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원여대 평창 캠퍼스 추진이 28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건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희들이 처음에 13,000평 토지를 주민들이 성금으로 사서 광희대학에다가 기증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광희대학에서 공사를 한참 하다가
그 총장님이 그 사학비리 문제로 연루가 돼가지고 불행한 일이 있어가지고 공백이 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또 수원여대가 이제 땅을 매입을 했는데 이 수원여대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건설업자하고 또 그 소송 사태가 벌어졌고 그 당시에 또 그 수원여대 총장이 안타깝게 그 구속되는 사태가 또 발생을 했었어요. 예. 그 뭐 설상가상으로 또 코로나가 겹쳐서 고난을 겪었고 지금은 대학 설립 인가마저 완전히 취소돼가지고 애를 태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이고, 참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이 사실 주민 150여 명이 뜻을 모아서 당시에 1억 5천여만 원이라는 금액을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큰 금액으로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셨는데 그만큼 주민들이 염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처음에 그 당시 그 97년도에 네. 그 대한민국에서도 그 평창이라는 그 군청 소재지가 아마 제일 낙후돼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제가 그 군의원에 막 당선이 됐었을 때인데 당시 그 본회장들하고 또 있는 몇 분들이 모여서 이 평창 군청 소재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 유치를 하는 길밖에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자금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그 군의원을 이선을 하면서 활동비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그 활동비로 전액 투입을 해서 이제 유치 운동을 시작하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7일이었죠. 비상대책위원 40여 명과 평창군 관계자가 수원여대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좀 성과가 있었나요? 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인데 예. 그 당시 그 수원여대를 저희들이 40명이 가보니까 그 교육부의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교육부 감사요. 학교가 교육부의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를 여러 가지 받았는데 중점으로 감사 지적 사항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수원여대가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부지가 주민들이 희생한 토지가 일부 있고 군청에서 또 몇 억 이상을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당신네들이 당신 개인 소유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지 이렇게 도움과 주민들의 땅이 있는데 이렇게 무항쟁 방치해 놓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교육부에서 조속히 활용 계획서를 내라. 그래가지고 지금 교육부에다가 그 건물 활용 계획이 제출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그 승인이 아마 4월 초에 승인이 나는데 4월 초에 대학 총장이 평창군을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착공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과거처럼 30년 동안 한다 하면서 지금 안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한다 미루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학교 측에서 그 총장이 하는 얘기래요. 아니 그 주민 여러분, 우리가 이 사학재단이라는 게 학교의 재단이 교육부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교육부가 사학재단의 행정적 이런 지원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감히 이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을 안 한다는 거는 학교 문을 닫는 그런 배짱이 아니면은 이게 문 닫을 수가 없으면 안 할 수가 없으면 이건 하늘이 무너져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다고 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 기자님도 열심히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이제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겠죠. 그렇죠. 예. 뭐 현재까지 평창 주민들이 기다렸던 마음, 뭐 신락 같은 희망을 그래도 안고 기다리셨을 텐데 현 시점에서 그럼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정대로 되는 걸까요? 네. 저희들이 우선 현실적으로 대학 설립 인가가 취소는 돼 있지만 당시에 그 대학
교육부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땅은 주민들이 희사해서 원천적으로 시작하는 땅이기 때문에 학교가 지금은 학교 사정상 설립 인가를 취소해줬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내고 다시 학교 설립 인가를 요청하면은 어느 곳도 알아줄 수도 있겠지만 이 주민들이 관계되어 있는 땅 대학 문제만큼은 수원여대만큼은 그 학교 설립을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에는 학교가 정 어렵다면은 공기업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우선 노인 세대니까 노인 요양병원을 만든다면 아마 중부권 내 최고의 규모의 병원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역 경제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주민들의 바람대로 이제 수원여대 평창 캠퍼스가 지역에 들어설 경우에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28평짜리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 경비도 한 달에 수십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요 4층 건물에 바닥 면적이 700평씩에서 2,800평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2,800평 건물이 정상으로 운영한다면은 수원여대가 지방에다가 푸는 돈이 한 달에 수백만 원 됩니다. 돈 1,000만 원 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는데 그 돈이 지역의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사고 지역 인력을 고용하고 전통시장 살리고 막말로 해서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조그만 주유소 같은 거는 수원여대하고 계약하면은 주유소 하나 먹고 살 정도로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고 아마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면은 아마 평창 남부권에 지도가 확 바뀔 정도로 대단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큰 기대감을 안고 계신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기존의 대학들도 통폐합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원여대 평창 캠퍼스 건립이 만약에 이제 결국 무산될 경우에 어려워질 경우에 주민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앞서 노인 요양병원 얘기도 해주셨는데 다른 계획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물론 대학이 됐으면 좋겠죠. 예. 그것이 주민들이 때려치니까. 그러나 신축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는 안전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안전도 검사를 못 받으면 그 건물 철거해야 되는데 그쵸. 안전도 검사를 아마 2026년이 시한입니다. 1, 2년 안에 건물을 뭔 하든 간에 안 하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준공하지 않으면은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저께 우리 지역 유상봉 국회의원하고 또 면담을 했습니다만 3월달 중에 저희들이 교육부를 한 40명 정도가 방문을 해가지고 이 주민들이 30년 동안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좀 앞장을 적극적으로 좀 서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게끔 주민들이 150명씩 나서가지고 돈을 3억씩 걷었는데 이게 지방자치의 기본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정부에서 무관심하게 방치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4월 달에 국회의원을 앞세워가지고 교육부 방문을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모자리서 제한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지역 발전을 생각해서 지역 경제에 어떤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하다못해 정부 공공기관을 이전해 주든지 노인 요양병원을 만들어 주든지 하여튼 자원이면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대책을 마련해 달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4월 달에 3월 초에 방문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조속한 해결 방안을 꼭 모색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님도 그거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창읍 수원여대 현안 비상대책위원회 이경진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에서 올해 그림책 제작소 프로그램 운영을 앞두고 그동안 시민작품을 전시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들이 제작한 그림책이 독자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그림책 제작소 전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에서는 작년부터 그림책 제작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제작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주시가 그림책 도시로서 시민들이 그림책에 더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해보는 건데요. 시민들이 각자의 삶과 또 상상이 담긴 동화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별한 점은 AI를 활용해 만든 그림책들이 있다는 건데요. AI 웹툰 제작 도구인 투닝을 활용해서 만든 그림책과 또 일반 그림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3월 1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림책 제작소 전시를 보고 이 그림책 제작소 프로그램에 참가 문의 전락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나의 이야기가 그림책으로 탄생할지 궁금하신 분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그림책 제작소 전시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 김나리 주무관에게 자세한 소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책 제작소는 저희 그림책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그림책 제작소 프로그램은 작년 10월부터 12월 약 2달간 진행을 했었고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의 AI를 활용한 나도 그림책 작가 수업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내가 만든 그림책 수업 이렇게 두 연령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그림책 제작소 프로그램이 작년에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또 프로그램이 진행된 걸 모르셨다가 지금 전시하시는 걸 보시고 더 참여하고 싶다 희망하시는 말씀 주시는 이용자분들이 많아서 올해에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 있고요.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제작된 그림책들도 있다고 하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림책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평소에 그림 그리기 실력이 없어도 또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도 이 AI 웹툰 제작 도구인 투닝을 활용하면 특별한 기술 없이도 수준급의 그림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그림책에 표현할 스토리와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 내용에 어울리는 그림들을 AI의 도움으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문장과 내용을 입력하면 AI가 배경과 캐릭터 배치, 또 말풍선까지의 기능을 활용해서 그림책의 한 장면을 생성해 주는데요. 여기서 조금씩 수정해서 그림책을 완성시킬 수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얼굴 인식이나 사진 기능을 활용해서 개성 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AI 기술 활용을 배우면서 내 컷의 그림책을 탄생시킬 수 있는데요. 시민들의 창의력과 또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반응을 얻으면서 시민들 또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반응이 정말 좋았지만 아직 이 그림책 도서관에 대해서는 모르는 시민분들도 많아 도서관에서는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 김나리 주무관에게 도서관 운영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상반기 프로그램은 4월부터 하반기 프로그램은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림책 도서관 홈페이지나 저희 원주 시립도서관 SNS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공지사항 놓치지 말고 확인하셔서 신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5월에 개관을 해서 1년이 채 되지 않은 도서관이라 아직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고 또 개관한 소식을 들으셨지만 아직 방문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이 그림책 제작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상하반기 독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할 계획이 있고 분기별로 그림책 원화 전시 또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열심히 준비하고 또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때 부담 없이 나들이 온다는 기분으로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분들께 좀 알려지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프로그램 진행은 그럼 언제부터인가요?
네, 올해 그림책 제작수 프로그램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네. 이 상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하반기 프로그램은 11월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을 만들어보고 또 그림책 도시 원주에 관련 프로그램을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전시 외에도 그림책 도서관에서는 오는 3월 19일부터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요. 다양한 그림책 관련 프로그램이 기획됐고 오는 3월 5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모집이 시작됩니다. 옛 원주여고의 맨뒷 건물에 위치한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에서 간단한 글과 그림으로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림책 그리고 이 그림책 관련 프로그램 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2025 K브랜드 어워즈에서 원주 만두축제 브랜드로 K축제 관광도시 부문을 수상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관련 내용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박경희 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경제진흥과장 박경희입니다. 네, 2025 K브랜드 어워즈는 이제 한 해 동안 탁월한 성과를 이루면서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한 브랜드에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주 만두축제가 어떤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서 상을 받게 됐을까요? 네, 우선 원주시가 원주 만두축제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대회에 널리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축제에서 저희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즐겨주신 덕분에 축제 개최 2해 만에 전국 축제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관심과 성원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또한 다양한 소를 조화롭게 품은 만두는 외지 사람들이 모여 조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원주 시민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원주 만두의 전통을 재발견하여 시장 대표 음식에서 원주 대표 음식으로 브랜딩한 것이 바로 원주 만두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이러한 가치를 널리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주 만두 축제를 처음 개최하게 된 출발점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원주 만두 축제의 출발은 원도심의 침체와 공동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원도심 지역의 인구 감소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전통시장이 밀집한 원도심 지역에서 인기 있고 매력 많은 원주 만두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어려움은 원도심에서 답을 찾아 해결하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원주 만두, 김치 만두는 역사와 특색이 있습니다. 6.25 피난민들이 원주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받은 밀가루를 활용하여 탄생하게 되었고 칼국수와 만두를 섞어 먹는 칼만은 원주가 시초입니다. 이러한 원주 만두는 전통시장 내 만두 골목이 형성되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주실 만큼 인기가 많죠. 예, 단순한 음식 축제를 뛰어넘은 문화와 관광, 음식이 융합된 매력 넘치는 축제로 원도심을 활성화해 보자는 것이 원주 만두 축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원주 만두축제가 10월 25일부터 3일간 중앙동 전통시장 일원에서 두 번째로 개최가 됐고요. 성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2회 만에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기까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정들을 경험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과정 속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정말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셨고요. 지난해 축제에는 원주 만두로 맛집 순례를 주제로 10개 테마 50개 만두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만두 퍼포먼스도 있었고요. 네. 또한 원주 만두 축제의 시그니처인 김치만두 빚기 체험을 비롯한 만두 먹기 대회, 만두 창업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단순히 만두축제가 일회성 만두축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도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두축제를 통해 만두 가게가 새로 창업을 하게도 되었고요. 주말이면 외지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그 만두를 사기 위해서 또 줄을 서는 진풍경이 또 펼쳐지고 있고요. 택배를 통해서도 많은 만두를 주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 이게 축제 장소가 단순히 그 전통 시장 일원이다 보니까 협소한 공간 속에서 안전사고 없이 만두 관련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시장 상인들 및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시의원님들과 함께 만두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였고요. 그 결과 작년 만두축제는 안전사고 없는 축제로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셔서 눈과 귀와 입이 모두 즐거운 축제로 기억되었습니다. 예, 만주가 원주의 대표 음식으로 브랜딩돼서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재창조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다양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세계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박경희 과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